종잣돈 만들기, 모으는 게 빠를까, 버는 게 빠를까? 한 번이라도 돈 모으려고 저축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흥부놀부동산에 놀러온 에세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 집 마련 시작의 첫걸음은 바로 종잣돈으로 시작하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종잣돈은 무엇? 먹는 건가요? 어떤 투자서나 재테크 책을 읽던 투자 고수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공통적인 한 가지, 종잣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억에서 100억 되긴 쉬워도 100만 원에서 1억 되긴 어렵다. 바로 종잣돈 만드는 시기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차근차근 종잣돈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으기. 제가 처음 직장에 취직을 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타기 시작할 때 첫 1년 동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았었습니다.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저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만에 정말로 1000만 원을 모았었는데요. 그때는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체크하게 되고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최대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재테크 책을 보면 하루에 사 먹는 커피값 비유가 참 많았어요. 커피를 안 먹으면 하루에 5,000원을 세이브되고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요. 일단 저는 커피를 안 먹기도 하고 사실상 고정적인 지출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을 무조건 저금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종잣돈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을 모았을 당시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였던 것 같아요. 돈을 더 이상 안 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점점 줄어들고 소비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좁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도 뭐 넓진 않았지만 이때는 특히나 더 회사집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모았지만 보이지 않는 관계들은 흩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막상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이때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목표고 꿈이었기 때문에 막상 집을 사려고 보니 1000만 원은 부족한 돈이었고, 그리고 이미 소비를 안 하는 라이프가 되었던 터라 막상 나를 위해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종잣돈 모으는 시기에 많이 포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막연하게 숫자를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은다는 의미 그대로요. 정말 덮어놓고 돈만 모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액수의 돈이었던 거죠. 지금 돈을 모으고 계시다면 내가 단순히 숫자를 모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숫자 이상의 가치를 모으고 있는 건지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모으는 개념은 소비의 개념과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소비를 하면 그만큼 돈은 안 모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숫자로만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사서 본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모으는 일인데 당장 숫자가 소비가 되다 보니 뒤로 미루거나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장 숫자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숫자 이상의 가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가니 책이나 강의, 자기 개발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돈을 자기 개발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돈을 모을 동안은 자기 개발을 미룬다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면서 자기 개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돈 모아야죠. 근데 저처럼 돈만 모으지 마시고 꼭 가치도 같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벌기. 제가 막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몇 년 안에 1억 만들기? 이런 적금이나 보험 상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달에 납입 금액을 보면은 제 월급 초과였죠. 정말 그때는 단순하게 1억은 이번 생에 모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진짜 짧고 작았죠. 정말 단순하게 1년에 1000만 원 모았으니까 1억 모으려면 10년 걸리겠구나 단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1억은 모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고정적인 지출을 줄이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 다니면서 퇴근 후에 알바를 하게 되었고 아침 7시 전에 나와서 알바까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쁘니까 오히려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쓰는 게 생기다 보니 더 쓰려고 돈을 벌려고 일을 한 건데 돈은 더 벌었지만 오히려 지출이 줄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재테크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라니까요. 돈을 모을 때랑 더 벌 때 제일 큰 차이는, 돈을 모을 때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었다면 돈을 벌 때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돈을 더 벌면서 느꼈던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숫자만 벌 것이 아니라 시간도 벌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그때는 바쁘게 보내는 열정으로 돈도 벌고 모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열정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정이 있을 때가 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2030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30대 후반만 돼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나름입니다. 바쁘게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데 쓰는 열정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함을 이겨내는 데 쓰느라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위기는 힘들 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휴가든 여행이든 가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여행을 가 있는 순간도 좋지만 여행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나요? 여행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은 이미 시작된 거죠. 어쨌든 목표가 생기고 이르기까지 과정이 힘들고 하기 싫고 과정 없이 점프해서 결과만 받고 싶지만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과정을 거치신다면 우리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부놀부 동산에 놀러온 SM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 안녕!